축구하면 대표적으로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뭐 이런 거 떠오르죠. 실질적으로 축구를 즐기시는 분들은 미즈노 같은 브랜드도 떠오르고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축구화들도 많습니다. 이 중에 생소한 축구화를 신었던 선수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옛날 축구화 필라 아시죠? 필라도 예전에는 축구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국내 기업이 되었지만 원래 이탈리아 기업이었고 당연히 축구화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한때 국내 한정 세계 4대 미드필더로 여겨지고 있던 후안 세바스티안 베로니 이탈리아에서 뛰던 시절 이 필라의 축구화를 신었고, 역시 이탈리아에서 유럽 커리어를 시작했던 전 일본 대표팀 나카타 히데토시가 프랑스 월드컵에 신고 출전한 축구화가 이 필라였죠. 같은 이탈리아 기업인 디아도라 역시 로베르토 바조가 신어서 유명했고, 필리포 인자기와 카사노 토티 같은 선수들이 디아도라를 착용했습니다. 특히 디아도라는 오버사이즈 텅, 그러니까 긴 혀로 이 끝 매듭을 올드스쿨 스타일로 여전히 매니아층의 수집 욕구를 자극하고 있죠. 더 옛날로 가면 판토폴라 도르 같은 브랜드도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이탈리아 브랜드입니다. 구두 수선을 하다가 축구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푸마로 유명한 크루이프 같은 선수들이나 감독으로 유명한 콘테, 만치니, 클린스만 같은 사람들이 선수 시절 경험했던 축구화들이죠. 그나마 판토폴라는 자국과 유럽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필라는 2007년 국내 자본에 인수된 이후 축구화는 아주 명맥이 끊어졌고, 그나마 2022년부터 다 제주와 강원을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 족형에 맞는 축구화 개발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무소식입니다. 다른 브랜드로는 리복도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무렵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던 시절도 있었을 만큼 리복도 축구화의 진심이었습니다. 특히 2005년 하반기 출시된 위닝 11 10에서는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게임 내 공과 축구화들이 보여지기도 했을 만큼 축구에 투자하는 기업이었죠. 그리고 2007년 들어 티에리 앙리와 국내에는 이구노를 후원하면서 들어왔고, 카시아스 골키퍼가 꾸준히 리복의 제품을 사용했고, 긱스라는 꾸준히 리복 축구화만 신어온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나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성적을 남기지는 못했고, 이내 리복이 축구화 시장에서 전면 철수하면서 앙리는 푸마로, 이그노는 미즈노로, 카시아스는 아디다스로 각각 후원사를 옮겼고, 오직 라이언 긱스만이 리복 축구화를 신게 되었죠. 리복 역시 축구화 시장을 철수했지만 긱스에 한해서 은퇴할 때까지 축구화를 지원하며 리복 축구화를 신는 가장 최후의 선수가 라이언 긱스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아디다스가 리복을, 나이키가 엄브로를 인수해서 각각의 회사가 다양한 축구화를 내세워서 고르는 재미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수한 회사를 꾸준히 가져가지 않고 나중에 다시 분리해버리자 실제로 엄브로나 리복 같은 경우 휘청이던 순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리복은 아예 축구 시장에서 철수했죠. 그나마 엄브로는 여전히 축구화 시장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의외의 브랜드가 툭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2015년 뉴발란스가 축구화를 출시합니다. 비자로라는 컨트롤 타입 축구화와 퓨론이라는 스피드 타입 축구화 두 종류를 내놓았고, 특히 타 브랜드와는 차별점으로 발볼을 군화식으로 분류하여 출시했죠. 단순하게 축구화를 딱 만들어 내놓은 것이 아니라 워리어 스포츠라는 브랜드를 인수해서 축구 시장의 인프라를 갖고 도전을 했습니다. 처음 정식 출시 이전에 하얀 디자인에 N 이니셜만 딱 박아서 선수들이 신고 뛰는데 그게 참 이뻐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펠라이니, 야누자이 같은 선수들이 계약 중임에도 다시 나이키 축구화를 신는 행동을 하면서 브랜드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이 선수들이 단순하게 행동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서도 축구화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더 안 좋아졌죠. 국내도 총판인 이랜드가 프로팀인 서울 이랜드를 창단하면서 뉴발란스 유니폼을 선보였고, TV 프로인 청춘 FC를 통해서도 뉴발란스 축구화를 선보였지만 생각보다 시장에서 반응은 다소 미미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추측이 아닌 게, 제가 1세대 비자로 한 켤레를 갖고 있는데 이게 떨이로 2만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샀어요. 실제로 안 팔렸다는 거죠. 그나마 뉴발란스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선수들의 후원도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레알의 엔드릭과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뉴발란스를 신고 뛰고 있습니다. 뉴발란스가 올라왔다고 해도 아직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나마 나이키, 아디다스의 아성에 도전하는 것은 푸마 정도고, 네이마르를 시작으로 점차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푸마는 어쨌거나 축구계에서는 3대 안에 들어갈 만한 브랜드이긴 하죠. 국제적으로는 미즈노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미즈노는 이미 남미에서는 유명한 선수들이 여러 착용했습니다. 이 중 히바우드는 자기 시그니처가 나올 정도였고 아이마르도 신었었고 현재는 라모스 선수가 신고 있습니다. 유니폼으로는 세리에의 라치오와 분데스리가의 보훔을 후원하기도 하죠. 국내에 신기한 축구화를 신는 선수도 있습니다. FC 서울로 이적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제시 링가드는 국내 선수들이 신지 않는 축구화를 신고 있는데요. 영국 브랜드인 콘케이브의 볼트 스트라이크 제품을 신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려 자신의 시그니처 제품인데다가 콘케이브 인도네시아가 독점 계약을 해서 오직 링가드만을 위해 독점 생산하는 특이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죠. 이거 말고도 스케쳐스도 축구화를 만드는데 무려 해리케인을 모델로 축구화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를 신던 케인이 계약이 끝나고 어느 축구화를 신을지 주목이 되었고 꽤나 오랜 시간 나이키의 팬텀을 신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외로 스케쳐스라는 신생 축구화를 선택했고 무려 종신 계약을 체결한 데다가 스케쳐스의 축구화를 신고 분데스리가 데뷔 시즌에서 득점왕과 유로피언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명실상부 스케쳐스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트로피 연계가 보이는 건 기분 탓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선 전에 축구화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축구화를 고르는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천연잔디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고 대부분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도 유지가 잘 되는 구장은 찾기가 힘듭니다. 관리가 잘 안 된 인조잔디는 아스팔트급으로 딱딱해서 뛰기만 해도 관절이 울리고 특히 축구화를 착용할 경우 스터드가 박히지 않아서 미끄러지죠. 물론 축구화 덕후분들은 관리 잘 된 인조잔디에서는 FG라고 불리는 천연잔디용 모델을 착용해서 제조사의 기술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풋사라라고 부르는 터프화를 착용합니다. 이렇게 뽕이 여러 개 있는 모델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아웃솔 강성이 떨어지다 보니 땅을 차고 나가는 느낌이나 킥을 하는 힘이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은 다소 좀 무리가 되더라도 축구화를 신고 싶어 하시죠. 사실 맨땅용이라고 부르는 HG도 엄연히 딱딱한 천연잔디용이다 보니 인조잔디에 맞지 않아서 축구화를 선택하는 폭이 좁은 것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나마 푸마가 MG 스타드라는 모든 구장에 대응이 될 수 있는 축구화를 내놓았고 제조사들도 최근 인조잔디 전용 스타드를 많이 출시하면서 그나마 구매에 대한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양대 산맥인 나이키와 아디다스도 에이지를 내놓고 있긴 하나 나이키의 에이지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맞지 않고 이렇게 뽕이 길고요. 아디다스는 2G, 3G라는 이름으로 내놓고는 있으나 축구화의 무게가 크게 증가하며 컨셉이 무뎌지는 단점이 있어서 타사에 비해서 아직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아슬레타 같은 브랜드를 신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축구 동호인들이 선택이 비단 브랜드뿐만 아니라 자신과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문화가 생기면서 부상에 대한 예방적 요소나 축구를 즐기기 위한 폭도 많이 넓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필라가 축구화를 만들고 국내에도 오히려 우리 구장 실정에 맞는 축구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제품을 내놓는다면 앞으로의 국내 축구화 시장도 밝아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스레벤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그냥 운동화 신고 뛰면 안 돼? 운동화 신고 뛰어도 상관없어. 그 규정상 있잖아. 축구화를 신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거 알아? 구두를 신고 가도 상관이 없어. 발을 보호하기 위한 신발이면 사실 축구 규정에는 위배되지가 않아. 그래서 운동화를 신는 것도 상관은 없어 원래. 그러니까 축구화 모양 자체가 발 모양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입하게끔 그래야 공을 맞춘다거나 공을 만진다거나 공을 이제 드리블할 때 그 내 발의 감각에 입각해서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축구화 모양이 그렇게 가는 거고, 들테면 농구화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엄청 두껍잖아. 발로 컨트롤하는 신발이 아니고 그냥 딛고 점프하고 멈추고, 그러니까 모든 운동에 집중된 신발이다 보니까 신발이 더 두껍고 튼튼해야 하는 거고, 축구화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차고 달리고 멈추고 공을 세우고 이런 행위들이 발로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대다수 발의 모양에 맞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목적에 따른 차이가 있지. 왜 그런 거 있잖아. 배구 선수들이 농구화 많이 신는데, 배구 선수들이 그 테니스 선수들도 의외로 농구화를 신는 선수들이 있대. 그러니까 그런 범용성이 맞다면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래서 예전에 왜 럭비 선수들 축구화를 축구 선수들이 신는 경우가 있었어. 럭비 있잖아. 미식 축구 말고 럭비랑 축구랑 신발을 거의 비슷하게 신거든.
근데 그 신발에 대한 규정이 좀 비슷한 것도 있고, 신발이 럭비 선수들 축구화가 몸을 부딪히고 버텨야 되는 힘이 많다 보니까 그 스터드가 굉장히 날카롭게 설계가 돼서 예전에 루이스 수아레즈 같은 선수 같은 경우에 럭비용 축구화를 신고 경기에 뛴 적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축구에서는 럭비용 축구화는 신지 못하도록 규정이 됐지. 왜냐면 그 루이스 수아레즈 선수가 루니 선수한테 이 살을 찢는 부상을 입힌 적이 있어갖고 그 이후로는 럭비용 축구화는 못 신게 돼 있지.